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코리아가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호점 개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코리아 2호점 위치는 서울 여의도 IFC몰 지하 1층인데요. IFC몰은 애플 공인 판매점인 프리스비 여의도점이 있던 곳입니다. 지난 8월 프리스비 매장이 코로나19로 철수하자 애플은 IFC몰에 애플스토어 2호점 개설을 준비해왔습니다. 애플코리아는 2호점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공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죠.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애플스토어 2호점의 문을 열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출시된 아이폰 12는 2통 3사를 통해 50만 대 정도가 팔렸으며 온라인 자급제 물량까지 더하면 판매량 6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위를 기록한 샤오미는 화웨이 점유율을 흡수하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2,960만 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31.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샤오미가 1,340만 대를 출하하며 14.4%로 2위를 기록했고 애플이 11.7%로 4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11.7%를 차지한 화웨이였습니다. IDC는 삼성전자와 함께 샤오미도 화웨이 혜택을 받은 브랜드 중 하나라며 특히 유럽에서 높은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저가 마케팅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은 물론 중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등 주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중저가 모델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며 중저가 모델 수요가 높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화웨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 장터앱 당근마켓이 지난 9월 전국으로 확대한 동네 생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게시글이 전체 중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랑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동네 산책 장소, 전용 미용실, 추천 용품 등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2위는 동네 맛집, 3위는 살림, 청소, 정리, 4위는 건강, 5위는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답하는 우리 동네 질문 중 가장 많은 주제는 이사였습니다. 이 밖에 병원, 수선, 학원, 아이 키워드가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추워진 날씨 영향에 동네 붕어빵 가게를 찾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붕어빵 문의글도 급상승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27일 실물 카드 없이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1년의 설렘을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직장인이 스마트 뱅킹 앱 아이원뱅크에서 발급 신청하면 10분 이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신청 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원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간편 결제 종류나 온 오프라인 사용에 관계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사용한 연간 이용 대금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카드 연회비는 비자가 7,000원, 유니온페이 5,000원입니다. 네이버가 국민연금공단의 다양한 안내문을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서를 네이버 앱을 통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등 국민연금공단의 다양한 안내문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마감 시간 내에 열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다른 전자문서 서비스로 연계 발송되거나 종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전자문서 서비스와 더불어 12월 중순부터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로그인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네이버 인증서로 가입 내역 조회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국민연금공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 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행안부, 경찰청과 15개 전동 킥보드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만 16에서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합니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강화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의 불법 개조나 불법 개조물 운행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으로 정했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49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공동 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나이에 따라 10에서 30%, 장기 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가 적용됐습니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입니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낮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 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지금처럼 9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